알기 쉬운 바이오 알바킹입니다. 최근에 크리스퍼 카스9 기업들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회사들의 임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3사, 즉 인텔리아, 에디타스, 크리스퍼의 임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타임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인텔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텔리아는 2001하고 2002 두 개를 보시면 되는데요. 2001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임상 업데이트 정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면 인비보로 넣고 인비보의 데이터가 잘 나왔습니다. 용량 증가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었다. 여기가 이제 작년까지의 얘기고, 그래서 주가가 환호를 했던 거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언제 예정이 돼 있냐면은 올해 1분기에 예정이 돼 있고, CEO가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팩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2002입니다. 파이프라인 2002 유전성 혈관 부종에 대한 거고요. 이건 새롭게 임상 1, 2상을 이제 승인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임상입니다. 그래서 임상 1상에 대해서는 싱글 어센딩 도즈 디자인, 그러니까 동일한 시험 대상자에게 단일 용량을 투여하는 그런 기법으로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요. 임상 2상은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면 칼리크레인이라는 칼리크레인의 유전자의 그 불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서 무작위, 그 다음에 이중 맹검으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벌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서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1분기에 2001에 대한 얘기를 먼저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후에 2002의 임상 1상 그 중간 데이터를 발표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정이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1분기에 발표되는 2001의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에디타스입니다. 에디타스가 이제 주가가 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하락했는데요. 한번 에디타스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흑암시 임상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이제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용량하고 중용량을 투여를 했었는데 저용량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요. 중용량에서 그래도 3명 중에 2명의 환자에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섹시하지는 않다, 데이터가 섹시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회사에서는 중용량하고 이제 고용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어린이를 상대로 해서 흑암시 환자들에게 투여를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어린이 환자들이 더 효과가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용량 6개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고용량에 대해서는 그 환자 투여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4명의 환자에 대해서요. 그리고 용량 제한 독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각한 부작용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2분기 정도에 발표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발표되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의미 있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발표한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당폭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근거는 비임상에서 동물 실험에서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의 데이터가 훨씬 더 좋았었습니다. 의미 있게 좋았었기 때문에 사람에게도 똑같은 그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평균 이제 효과가 훨씬 더 중용량보다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이제 2분기 정도에 발표되는 고용량에 대한 데이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작년도에 이제 CEO가 좀 바뀌었는데, 그 CEO한테 애널리스트가 이제 물었습니다. 인텔리아도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퍼 테라퓨틱스 있는데, 에디타스 너네가 최고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었더니 바로 에디트 103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103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크리스퍼 카스9으로 필요 없는 유전자를 잘라내고 새로운 유전자를 다시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라내고 회복시키는 유전자를 한꺼번에 동시에 진행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최대의 강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동물 실험 데이터
데이터가 2022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가 되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면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전자를 제거하는 그 퍼센테이지가 95%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유전자를 넣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복을 시켜야 되니까 37% 정도의 의미 있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동물 실험에서 나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임상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야겠죠. 스케줄을 보면 2022년 올해 말에 IND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멀기는 한데 6월 정도에 101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연말 정도에 103에 대한 IND가 들어간다 그러면 에디타스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301입니다. 301은 SCD, 이제 빔 테라피틱스 설명드릴 땐 이제 SCD, 겸상적혈구하고 TDT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다음번에 설명을 드리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거든요. 이제 먼저 약을 만들어낼 것 같기는 한데, 그 다음번에는 에디타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임상이 늦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한번 여기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지. 그 기전은 조금 더 다른 방법입니다.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크리스퍼 카스9으로 진행을 하고요. 에디타스는 다릅니다. 카스12A로 합니다. 카스12A는 팜 티민을 타겟팅하고 자를 때 얼기설기 잘려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도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늦기는 하지만 요 데이터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주장하는 거는 에디타스한테 너무 조심스럽고 너무 샤이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자신감 있게 임상을 좀 밀고 나가고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임상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주문들을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는 지금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벌텍스하고 진행하고 있는 SCD, TDT의 결과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벌텍스는 굉장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올 연말에 SCD와 관련해서 IND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가 대단히 중요하고, 2015년도에 50대 50의 권리를 가지면서 벌텍스하고 크리스퍼 테라피틱스하고 50대 50의 권리를 갖는 조건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 새롭게 그 계약을 하면서 벌텍스가 10%의 지분을 더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11억 달러의 총 금액을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에게 제공하는 걸로 계약을 맺었거든요. 이거를 역으로 환산해서 본다 그러면은 전체 가치를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조 넘게 이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상 3상이 거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60%의 가능성으로 본다 그러면은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101의 가치도 현재로서는 2조 5천억에서 3조 정도의 가치는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거는 CTX110의 데이터가 그렇게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그 우려감이 있었던 거죠. 작년 10월에 발표했던 데이터에서 ORR 58%에 그쳤었는데, 이 데이터가 좀 인상적이지 못하다, 이런 얘기였어요. 이게 이제 상반기에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따라서 그 데이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로 본다 그러면 1분기에 인텔리아, 그 다음에 2분기에 에디타스, 그 다음에 연말에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의 큰 데이터 발표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동반자로 보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고요.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 기술이 혁신적이라
이 혁신적인 기술이 과연 우리 몸속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감이 많지 않았던 거죠. 일단 증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 보면은 굉장히 연구가 잘 진행된 SCD라든가 TDT 중심으로 임상을 진행을 했던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이러한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난다 그러면 각자 특성에 맞게 아마 임상들을 진행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인텔리아는 인텔리아 임상을 진행하면서 아주 자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달 기술을 먼저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전달 기술에 집중하면서 그 크리스퍼 카스9이라는 것을 입증해 나갈 것 같고요. 에디타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집을 하면서 한꺼번에 그 필요했던 유전자를 교체해 주는 겁니다. 대단히 이제 혁신적일 수 있거든요. 이제 빔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염기설만 바꾸기 때문에 약간 특성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현상들을 보고 다른 식의 접근들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더 기전이 퍼져나갈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경쟁자인 것 같지만 조금 나중에는 이 유전자 치료제의 시장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넓혀가는, 서로 협업하면서 경쟁하는 체제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연말을 가면은 툴젠도 임상 단계에 들어가는 기업이 됩니다. 크리스퍼 카스9을 갖고 임상에 들어가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내년 초면은 2개 정도 임상을 가질 것 같거든요. 임상, 일상 2개 정도 들어가는 기업이 지금의 시가총액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은 조금 더 여유 있게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발표하는 데이터들은 조금 잘 나올 가능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벌텍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크리스퍼 테라피틱스보다는 벌텍스의 시선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벌텍스가 생각하는 SCD라든가 TDT의 가능성을 그들은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가능성도 높고 이제 유전자 치료제가 처음으로 의미 있게 하나가 크리스퍼 카스9으로 만들어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년 초 정도에 나온다 그러면 아마 크리스퍼 카스9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툴젠도 동반해서 가치의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임상이 들어간 회사하고 들어가지 않은 회사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고요. 크리스퍼 카스9의 치료제들은 굉장히 혁신 치료제입니다. 따라서 임상 이상 단계에 굉장히 짧은 기간 내에 치료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